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취향 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취향 연구소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달입니다. 네, 양 사장입니다. 취향 연구소 6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판타지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팀버튼 형님. 아, 형님이에요? 네, 형님이죠. 뭐 잘나면 형님이니까. 네. 네, 팀버튼 감독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일단 영화죠? 빅피쉬를 일단은 저희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가져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빅피쉬 얘기보다 딴 얘기 더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팀버튼 영화를 쭉 보면서 이 빅피쉬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빅피쉬를 하자고 얘기는 했으나 네.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요? 일단은 가져왔다는 얘기를 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향 연구소 6번째 시간, 오늘은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1부 순서로 팀버튼 감독과 그리고 그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조사해 오신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꼭 조사를 해왔다기보다도 그냥 보고 나니까 팀버튼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네. 좀 인터넷 서치 뭐 해봤는데,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일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팀버튼 감독은 너무 명확하게 보여져. 다른 감독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며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팀버튼 감독의 유년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장에서의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보았는데, 여실히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게 역시 팀버튼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상대로? 예상대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 네. 오. 2명 있는데, 팀버튼이랑 쿠엔틴 타란티노. 딱 B급 정서의 B급의 가장 최전선에서 대중화를 이끌어낸 네. 아주 그 명 두 감독을. 네, 딱 그 두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팀버튼 감독 영화 중에서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위손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왜 그렇죠?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영화가 그냥. 언제- 그걸 보고 질질 울었어요. 언제 봤는데? 가위손이 아마 93년 이때 영화인 걸로 알고 우리 있는데, 초등학교 때 네,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게 봤고, 그러다가 고등학생 땐가 다시 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었었죠. 펑펑 울 정도로 네. 감수성이 충만했던 고등학교 시절 때 난리 났죠. 다시 보는 바람에. 그 가위손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위노나 라이더랑 조니 데뷔 이렇게 성으로 쫓겨가다가 마지막에 그 에드워드죠. 에드워드를 성에 두고 킴만 이렇게 마을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서로 포옹을 하고 마지막에 위노나 라이더가 I love you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그 I love you만 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 본인이 약간 가이손처럼 네. 약간 그렇게 막 세상으로부터 등 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위손 DVD도 막 사고 지금 집에도 OS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자주 들어요. 그 음악들을.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가이손은 이제 동화 같은 뭐 세트장도 있고 뭐 나오는 사람들 연기도 동화틱한데, 음악 자체가 굉장히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쵸. 그런 느낌의 네. 음악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은 디즈니 같은 음악인데 거기에서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 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쵸. 지금 들으면 딱 막걸리 하나 딱 마시면서 듣기 좋은 음악 아닙니까? 아니, 눈 올 때 들어야 돼요. 눈 올 때. 네, 비랑은 좀 안 맞는 좀 안 맞아? 네. 다른 작품들 좀 재밌게 보신 것들 있으세요? 일단 가위손 일단 재밌게 봤고요. 네. 제가 양 사장님이랑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팀버튼 감독 영화를 그렇게 즐겨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과잉이고 그다음에 너무 판타지고 너무 형형색색이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많이 안 봤었는데, 이번에 팀버튼 준비하면서 팀버튼 감독 영화를 쭉 보면서 네. 일단은 기본빵을 한다. 웬만한 건 다 재밌었어요. 기본빵. 팀버튼 영화의 초창기 완전 처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도 봤거든요. 유령신부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빈센트라고 그 팀버튼 감독이 그 디즈니사에 입사해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82년도 작품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거는 못 봤지만은 스위니 토드가 제가 가장 최근작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본 것 중에 그것까지 싹 다 일단은 다 재밌게 봤어요. 지루하다거나
조금 좀 별론데? 라는 의심되는 부분 하나 없이 재밌게 봤고, 특히 장르는 좀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동화적인 뭐 가이손처럼 로맨틱한 영화도 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아이들을 위한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니 토드 같이 뭐 청소년 관람 불가의 잔혹 동화 이런 류들이 다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통하는 게 우울해. 동화를 해도 우울하고 로맨스를 해도 우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만들어도 팀버튼화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감독이다. 자기 쪼가 있다. 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는 왜 안 보셨어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는 왓챠에 안 떠가지고 미스 페레그린. 그거는 예. 예, 전 여자친구가 보자고 했었는데, 예, 그때 안 맞아도 못 봐서 생각이 나서 못 봤습니다. 그분은 보신 거 아닌가? 예. 예, 저 빼고 봐가지고 좀 짱나서 안 봤어요. 같이 보자 그랬는데, 씨. 예, 아무튼 그것보다도 근데 이 영화도 되게 평가가 좋던데. 제가 팀버튼 감독의 영화를 한동안 안 봤거든요. 예. 그때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부터예요. 그때부터 망작. 네, 제가 2000년대 중반 후반 스위니 토드까지는 제가 다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못 봤어요. 근데 그 뒤로 영화들이 다 이상했어요. 다크 섀도우나 뭐 제작했었던 링컨 뱀파이어 헌터 그거나 그 다음에 거울 나라 앨리스, 뭐 비가이즈 이런 것들을 다 안 보다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 영화가 이제 좀 팀버튼이 다시 돌아왔다. 좀 정신 차렸다. 네. 예전 우리의 팀버튼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다 못 봤어요. 보다 말았어요.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었다. 네. 아직 다 못 봤어요. 미스 페레그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딱 끊었는데 네. 지금 보다가 나왔는데 뭐 마저 보다 보면 달라지겠죠. 저는 팀버튼 감독 영화 중에서는 가위손이랑 빅피쉬가 가장 좋은 영화였어요. 유령신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두 영화가 좋았어요, 가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은 수작으로 가위손하고 빅피쉬를 뽑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도 가위손이랑 빅피쉬 진짜 둘 다 재밌게 봤고, 둘 중에 어느 거가 더 좋냐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빅피쉬가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빅피쉬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가위손도 물론 너무 좋았고, 약간 초창기에 사실은 CG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의상이나 뭐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잘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세트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준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주인공 이름이 에드워드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방학 때 이제 아이들 모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뭐 그런 거 제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에드워드 노튼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애들 드워드 막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제 있었는데, 에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드워드라고 불렀다고요? 드워프 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에드워드를 많이 불렸었던 기억도 나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그 가이손에 나오는 사람도 에드워드고 나도 에드워드고, 그 다음에 빅피쉬 아버지 이름도 에드워드고, 그래서 뭔가 감정이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미숙하고 정말 그런 소년이었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토크 흐름 괜찮나요? 모르지 뭐. 편집은 네가 하니까. 우선 이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한 편 더 있어요. 네. 에드 우드라는 영화인데 네네.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진 못했어요. 이거를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했었어요. 팀버튼 감독이랑 에드 우드에 대한 내용을. 근데 이 에드 우드 감독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모르고 그다음에 양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는 꼭 보고 와라라고 해서 보고 온 거죠. 서프라이즈를. 이 감독이 있는지 몰랐고,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우선 이 에드 우드라는 영화는 94년작인가 그럴 텐데 미국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드워드 우드라는 감독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꼽히는 최악의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최악의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데뷔작을 했었던 영화가 글렌 혹은 글렌다라는 영화예요. 글렌이랑 글렌다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글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제작자가. 그래서 감독을 구인 공고를 냈는데 이제 에드 우드가 자기가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너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애가 이거 감독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여성의 옷을 입는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제작자를 설득시켜서 이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옷을 입는 버릇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우를 안 쓰고 자기가 감독 겸 주연을 했대요. 그래서 이 글렌 혹은 글렌다의 정체성에 갈등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연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딱 개봉을 했는데 평론가들의 냉혹한 혹평. 그래도 그 뒤로도 늘 안 좋은 평을 받다가 팀버튼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에드 우드가 어떻게 보면 컬트 영화의 약간 대부처럼 재평가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GPA 강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버튼이 했기 때문에 컬트로 재평가받은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팀버튼이 찝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에드 우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에드 우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빅피쉬나 가위손, 에드 우드 영화의 주인공으로 쓰면서 자신도 그렇게 어린 시절 불우하고 혼자 이렇게 공상을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에드워드라는 인물에 투영을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에드우드라는 그 실존 인물을 보면서 본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쵸. 괴짠 거잖아. 네. 사실은 정형화된 길을 가지 않고 감독이라면 이렇게 응당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연출자로서의 가져야 될 마인드는 이래야 되고 나온 결과물도 어느 정도는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결을 가져야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완전 벗어난 에드우드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해. 막 이런 모습들도 자기가 약간 리스펙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팀버튼도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 팀버튼 자체가 삶의 스타일이 좀 어둡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괴짜에 라고 하면 좀 좋게 표현한 건데 좀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구가 생길까?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 했는데 그것의 발현이 이제 영화로서 첫 번째 작품부터 시작해서 가이손이든 뭐 스위니 토드든 뭐 여러 가지 작품에서 그런 자기만의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독특한 친구도 혹시 있지 않았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 깨알 같은 그림을 그렸어. 진짜 하루 왼종일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려.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계속 내내. 뭘 그려. 조그만 거부터. 그러면 이제 한 6교시라서 가면은 큰 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진짜 대단해 그거 보면은. 그래서 보면서 얘는 진짜 머릿속에 뭐가 있지? 그래서 결국 디자인과 갔어. 걔. 그래서 이런 애도 있구나. 참 그런 괴짜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팀버튼도 아마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대신에 좀 정상으로 와야 된다라고 계속 손짓을 받았던 그래서 더 힘들었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현실은 현실이고 네. 판타지 속에서는 판타지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는 건 좋아하고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네, 막 이런 거 폴라 익스프레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갑자기 막 윙가디오 레비오사 왜 안 떠? 왜 안 떠? 지금 뭐 최근에 해피투게더도 시즌 바꾸면서 뭐 이렇게 무슨 맞아, 흑역사 뭐 하지. 지어진다고 하면서 뭐 레비오사 이러면서 막 흑역사 터는데 뭐야 저거? 그렇지. 되게 오글거리고 구려. 되게 구리다 막. 판타지는 판타지 속에 있을 때만 네. 그렇게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 뭔가 현실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네, 있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맞아. 어떤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에드 우드 영화 초반에만 봤는데 와이프인가 여자친구가 에드 우드한테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시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고군분투하고 이런 작품 활동을 계속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작품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이너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존재하면 되는데 사실 주변에서 자꾸 너는 왜 그러고 있냐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왜 나 혼자로 존재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그다음에 아니면 다시 나도 메이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행동? 그럼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고군분투가 될 수 있겠고 혹은 내 마이너적인 성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늘 고군분투의 연속이지. 나도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만의 성향이 네? 사실 내가 메이저라고 생각하지 않아. 생활이나 네. 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뭐 작품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거는 이제 약간 홍대병이라고 하죠. 홍대병이라니. 오역병 같은 거죠. 오역병. 뭐 오역병이라니. 나만 알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 사례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나만의 독보적인 거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은 사실 없어. 내 취향을 오히려 더 얘기해서 대중적으로 본인과 더 좀 얘기가 더 티키타카 될 수 있으면 더 좋다의 입장이고 사실 내가 소비하는 문화의 바운더리가 대중의 범주를 크게 넘어가지 않기는 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 뭐 좋아하는 작품, 가장 선호하는 감독이나 가장 선호하는 감독은 뭐 장진 감독이라고 했으니까 장진 감독은 이미 너무 메이저고. 그다음 일본 감독 중에 미타니 코키 감독 어떤 작품들 했어요? 그 사람은 약간 또 스타일이 또 장진 감독이랑 좀 비슷해. 유쾌하고 그분이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게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아 몰라. 이거 봐 마이너라니까. 아 마이너라니. 네가 모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 나리오 부스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 마이너야 마이너. 마이너라니. 일본 영화 좋아하면 마이너야. 일본 영화 좋아하면 마이너라니. 뭐 지금 한창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긴 하지. 마이너라니요 선생님. 마이너 취향인데. 마이너라고? 네. 소수의 취향이죠. 일본 영화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들. 아 그런가? 보통 일본 영화라고 하면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뭐 그런 사토라레 뭐 비밀 요 정도 느낌.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 이런 느낌 아닌가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 네 그런 느낌. 그거는 일본 영화를 잘 모르고. 이건 완전 딥하게 파고들었으니까. 아 그런가? 네. 여러분들 이제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양 사장님 댓글 테러죠. 우린 메이저입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수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 영화라고 하면 아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열등하다 마이너가 아니라 수가 적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은 수가 좋아하는 취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멀리 돌아왔네. 한 번에 얘기하지. 알아듣게 질문해야지. 그러면 이런 에드우드를 뮤즈로 생각했던 팀버튼 감독처럼 혹시 뭐 오다리 씨도 뮤즈로 생각하는 작가나 뭐 감독 이런 분들이 있나요? 뮤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니까 결국 사실 저는 장진회귀예요. 모든 게 장진회귀론이야 나는.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영화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영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감동 말고 아예 분야를 다른 쪽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지금 뭐 팀버튼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뭐 조니 뎁이나 그 여자 주인공 누구지? 헬레나 보넴 카터 그런 사람들 꼽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이 사람을 내 페르소나로 만들고 싶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은 제가 페르소나로 삼고 싶은 배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전 아이유. 최근에 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 나의 아저씨를 재밌게 보기도 했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페르소나라는 작품을 했잖아요. 되게 다양한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무슨 호텔 무슨 뭐 델루인가 뭐 델루나인가 뭐 그 작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걸로 라이브로 못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끝나면 한 번에 몰아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아이유라는 인물이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어떤 면에서? 저는 원래 아이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부거든요. 아, 부. 또 이렇게 생기발랄한 거 좋아하는구나. 저 약간 노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야야이야 그런 거. 그리고 베이복스 야야야. 옛날에 그 전혜빈이 속해 있었던 그룹 LUV 러브의 오렌지걸이라고 오렌지걸. 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제 옛날 클레오 파파야 이런 가수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상큼 터지는. 네, 그런 과즙미 터지는 네. 노래들. 근데 아이유의 부를 되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음악적인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뮤지션 뮤지션 병 걸린 됐네?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미아라는 곡을 저희 동아리 공연에서 했었는데 그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가 누구 거지? 라고 찾아보니까 아이유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가을 아침 그 양희은 씨의 예. 노래인가요?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애초에 리메이크 곡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앨범 자체의 곡들이 너무 좋고 아, 이 친구는 또 어쿠스틱한 면도 있구나. 뭔가 밝고 쓸쓸하고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았고 그게 뭔가 터졌던 게 나의 아저씨. 맞아요. 라고 봤어요. 그래서 맞아. 빈 도화지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그리든지 칠하든지 간에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팀버튼의 페르소나 조니 뎁을 설정했던 것 자체가 사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게끔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유한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 저는 예전에 그런 풀하우스 있죠. 예. 그런 역할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생기발랄한. 엄청 생기발랄하고 까불거리고 네. 뭔가 통통 튀는 그런 것도 연기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그런 것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네. 그런 걸 하고 싶구나. 아니야. 풀하우스라는 작품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아니 본인이 약간 통통 아니. 튀고 싶으니까 아니, 아이유한테 아니. 시키는 거잖아. 자기가 못하니까. 그럼 내가 비하고 뭐 아이유가 송혜교 역할을 하면 돼.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모습을 아이유가 그런 연기를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되게 통통 튀고 개성 있는 역할, 강한 역할. 약간 팬심이 좀 들어갔네. 뭐 최근에 생겼다고 볼 수 있죠. 페르소나 작품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통통 튄다는 느낌보다는 좀 차분한 캐릭터들이 좀 많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통통 튀는 거. 맞아. 네. 갈수록 좀 분위기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분위기를 있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감독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잡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리게만 볼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다양한 매체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더 노력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문근영 씨가 그게 좀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치. 전환이 안 됐지. 네, 그러니까 성인으로의 전환이. 어릴 때 너무 통통 튀는 캐릭터를 잘 소화했는데 성인으로 오면서 뭔가 이게 좀 캐릭터를 잘 못 찾아가게 되는 그래 생각해보면 문근영 씨도 뭔가 좀 제가 좋은 감독이라면 그런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네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 그 영화가 딱 거기서 미스, 끝났어. 거기서 미스. 끝났어. 네. 거기서 아쉬워. 그쵸. 호텔 왜냐면 성인 연기를 이제 막 한 거거든.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딱 그게 그때가 대학교 스무 됐을 입학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역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려고 또 맹인 연기였고 그래서 좀 그게 아마 김주혁 씨랑 같이 주연했었던 영화죠. 맞아. 거기서 좀 삐끗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보아의 삽입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되게 좋아요. 거기서 보아가 노래를 불렀어. 근데 엔딩 크레딧 나올 때 그게 아마 설원에서 배경으로 끝나는 걸로 기억나는데 뭐 눈 감아도 느껴져요 이러면서 보아의 OST는 정말 좋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저도 생각났어요. 저도 내가 출연시키고 싶다. 내가 영화를 찍으면 출연시키고 싶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제가 좀 영감을 많이 받는 사람. 저 사람 보면은 제가 쓰고 싶은 글도 많이 떠오르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키 찬이거든요. 저는 진짜 제키찬 키드거든요. 정말 제키찬과 함께 유년기, 청년기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세상 마음 편해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성룡이랑 단둘이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거기에서 샤프심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진다고.
어떤 캐릭터, 독보적인 캐릭터도 있으면서 얼굴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마냥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맞을 땐 또 엄청 처맞아. 그쵸. 울기도 울고 막 피투성이 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럼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또 홍콩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영걸이나 네. 아니면 뭐 주성치, 네. 성룡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의 배우들이잖아요. 성룡이나 주성치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네. 어때요? 그 셋 중에 그래도 으뜸. 으뜸은 당연히 저는 제키찬이죠. 우리 성룡 형님. 저희 집에 가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룡 영화들 비디오가 쫙 이렇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리스펙하고 가장 최고의 작품은 뭔가요? 성룡의 가장 최고의 작품은 네. 저는 취권. 아, 예. 취권입니다. 취권 1, 2 다 좋아요. 사실 이제 성룡이 할리우드를 넘어오면서 그쵸. 여러 가지 많이 찍죠. 성룡의 뭐 CIA 뭐 이런 류의 영화들 뭐 러시아워 맞아. 러시아워. 러시아워, 홍범구, 턱시도, 막 제니퍼 러브 유이트하고 같이 턱시도 막 이런 거 찍고 저는 헐리우드 넘어와서 찍은 제키 찬의 영화마저 다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는 좀 별로라고 네. 생각하긴 뭐 하는데. 베스트 키드 막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영걸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룡 영화 리스펙하고 전 실제로 명절 때 되면 폴리스 스토리 1, 2, 3 한 그쵸. 번에 싹 보거든요. 그 명절마다 꼭 봐줘야 명절 같고. 명작이죠. 거기 나오는 또 노래가 또 마지막에 쌍띵똥 쌍숑싱 꽁. 아니 근데 제가 하는 건 3. 썽 숭사. 그게 후렴이야. 그게 후렴이야. 그래서 막 그 폴리스토리 3에서 이렇게 기차 위에서 싸우다가 헬기가 이렇게 사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썽 숭사 이러면 막 갑자기 성룡이 막 애들 일으켜주면서 막 수고했어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샹들리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막 다치는 거 막 나오고 NG 장면 나올 네. 때 NG 장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마블의 쿠키 영상의 원조는 원조. 성룡이다. 맞아. 그리고 그거 보려고 앞에 2시간 보는 거야. 사실 그거 보려고. 그 모습마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쵸. 네. 근데 저는 그쪽 라인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나 제키찬 라인이고. 가장 좋은 영화는 전 의천도룡기거든요. 이영걸. 네. 진짜 좋아요. 거기서 구숙정이랑 장민 둘이 너무 예뻐서. 맞아. 또 근데 그 당시 그 홍콩 미녀 배우들이 진짜 많았거든. 진짜 천국이었어. 진짜 양자경이다. 맞다. 양자경이 원래 그 파트너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성룡 2에서 성룡 2. 성룡 2래. 성룡 2 나오면 진짜 좋겠다. 성룡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영화가 나오면 성룡 나 너무 좋겠다. 취권 2에 양자경이 엄마로 나오는데 또 양자경 기가 막히죠. 그때 얼굴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송윤아 씨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 양자경이.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했지. 맞아. 양자경이 아마 파트너로 나오지 않나요? 조끼 입고 막 이게 폭탄 있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맞아. 저는 구숙정 씨가 그러니까 그 구숙정 씨라고 하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의천도룡기에서도 되게 좋았는데 소리모조에서도 소리모조. 같이 나와서 거기서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영걸이랑 같이 붙을 때 좀 더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철개 투어공도 좋았고. 네, 맞아. 근데 또 연문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 맞아. 견자단 형님도 사실은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한 축이죠. 연문에서. 그래서 어쨌든 홍콩 영화는 사실은 우리 요년기, 초등기랑 중등기까지 정말 많은 영감을 주고 청소 시간 때 빗자루 한번 안 돌리는 거는 하나 없을걸? 진짜 마대자루 부러진 거 있으면 무조건 돌리는 거야. 그거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맞아. 발로 떨어지고 발로 무조건 손으로 잡으면은 안 돼. 발로 잡으면. 소리모조가 정말 좋았던 게 거기서 봉술이 제대로 나와요. 봉술이 정말 예술입니다. 맞아. 봉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영화는 저는 제 기억엔 일단 없거든요. 이영걸 거밖에 없어. 네, 그래서 진짜 봉술 기가 막힌다. 그렇지. 성룡은 다 해. 성룡은 약간 뭐 지금 이렇게 마이크 때 가지고도 봉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궁금하긴 하다. 성룡이랑 견자단이랑 이소룡이랑 뭐 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지금 맨 똑같은 거 하는 거지. 헐크랑 뭐 그쵸. 싸우면 누가 이겨? 아이언맨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지.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어벤져스처럼 영화를 만들었다면. 근데 그게 있어. 화소도라는 영화를. 화소도요? 화소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성룡, 이영걸, 주윤발 뭐 이렇게 나와. 진짜? 화소도라는 그렇네. 영화. 있지. 네. 성룡, 유덕화, 홍금보, 양가위.
아닌데? 아니냐?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유명한 그 당시에 좀 핫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화소도를 보고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성룡이 총으로 사람을 죽여. 비겁하게. 완전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성룡은 단 한 번도 총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어. 그치. 그 총으로 그냥 개머리판으로 머리 때리는 것만 하지 총을 쏠 줄 모르는 거지. 근데 화소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서 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나? 와 충격이었어. 첫 살인을 목격하고 내가 진짜 밤잠을 못 잃었던.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마블에서 동양인 히어로를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마동석 아니야 씨 말고 말고? 그 사람 원탑으로. 아예 유니버스에서. 유니버스에 있어. 잠깐 해볼게. 샹치. 아. 샹치라는 영화야. 샹치. 마블 새로운 페이지에 이 영화가 들어가. 이게 원래 그래픽 노블에도 있었던 캐릭이군요. 있는 캐릭인데 이거 그냥 얼굴 이소룡인데. 이제 브루스리 리스펙으로 가는 거야 이제. 와. 이제 슬슬 이제 동양 캐릭터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게 좀 다른 건가 보다. 지금 마블에서 드라마로 제작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아이언 피스트라고 혹시 알아요. 네. 거기서 이런 동양적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주먹에다가 동양 무술 배우고 오는데 그게 되게 재미없어요. 좀 실망스러운데 좀 기대되네요. 그치 이건 아싸리 완전 이제 동양으로 가니까. 네, 동양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영화로 개봉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은 얘네는 어떻게 싸워? 뭐 날아다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치, 동양에서. 그치. 옛날에 뭐 근두운 타고 다니나? 와우 장면 보면 다 날아다녀요. 다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뭐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도 다 안 날아다니니까. 네, 날아다니는 애들은 날아다니는 애들이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뮤즈는 제키 찬이었다. 팀버튼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키 찬. 홍콩 영화를 지금 한 10분 동안 떠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6번째 시간 1부 팀버튼 감독과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